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사용 형식 그리고 몇 가지 예제를 볼 거고, 함수에서는 반환값, 매개변수,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코드의 묶음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잠깐 여기서 살펴볼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표준 출력 함수인 프린트 함수,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인풋 함수,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번 강의에서는 프린트나 인풋 함수처럼 라이브러리 함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함수는 라이브러리 함수,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프린트 함수나 인풋 함수, 이러한 것들을 라이브러리 함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는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력값이 들어가면 출력을 내보내는 상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이 들어오면 어떠한 출력을 하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이 쭉 이루어지겠죠? 그 작업이 끝나면 입력이 들어와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출력이 나갈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형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데피니션의 약자인 def, 그 다음에 함수명, 콜론, 그 다음에 실행 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함수는 함수를 정의하는 데피니션의 약자인 def,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함수는 항상 이름이 붙으면 가로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콜론. 실행되는 문장들이 들여쓰기가 될 거예요.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에 예제를 잠깐 보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름이 있고 가로가 붙어 있으면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데피니션의 약자인 def, 정의한다. 어떤 걸?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한다.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는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출력하는 함수이다. 이게 함수 정의입니다. 그러면 함수 정의를 했어요. 이 부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에서 F5번을 클릭을 했을 때, F5번을 눌렀을 때 어떠한 실행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함수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함수 호출 부분입니다. 함수는 정의를 해놓으면 얘는 호출을 통해서만 그 함수가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지금 코드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함수 이름으로 호출을 하면 돼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함수 이름을 쓰면 됩니다. 함수는 항상 이름 뒤에 가로는 디폴트로 따라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고,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즉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 이름으로 호출을 한다. 이게 호출이에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정의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들여쓰기 된 문장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호출을 해야지만 실행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는 소스 코드는 아주 짧지만 일반적으로 뭐 개발자나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큰 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소스 코드가 짧게는 수백 라인, 뭐 길게는 몇천 라인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주소라고 하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소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함수로 한 번만 정의를 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를 호출만 하면 돼요. 호출할 때는 이름으로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 우리 학교에 주소를 출력해야 될 때 필요할 때마다 해당 함수 이름만 써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어드레스 하면 호출을 하면 어드레스가 함수가 실행이 돼서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 또 점점점 쭉 내려가다가 또 필요한 부분에서 어드레스 함수 호출하면 똑같이 또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함수라고 하는 걸 하나를 정의를 해놓으면 프로그램에서 그 함수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요 필요한 문장들을 기술할 필요 없이 함수 이름으로 호출만 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함수 정의하는 거 def 함수 이름 콜론 실행 문장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호출을 해야 되고 함수 호출은 이름으로 호출한다 까지 봤어요. 이번에는 함수의 입력을 전달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값, 즉 정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인수, 아규먼트,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는 호출할 때 함수 이름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인수, 실인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실제 값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실제적인 인수. 자, 보세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수에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수는 어디로 가냐면 함수를 호출하면 정의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실인수 인수는 호출한 부분에 매개 변수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보시면 인수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개념 잠깐 볼 거예요. 인수는 함수 호출할 때 가로 안에 쓰는 실질적인 값, 그래서 실인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실인수를 어디로 보내줘요? 함수 정의한 부분에 매개 변수에다가 보내주는데 매개 변수는 함수 정의할 때 def 함수 이름 가로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매개 변수입니다. 실제적인 값이 함수 정의 부분에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 즉 어드레스 함수의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진해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값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하면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 name에 실인수 값이 들어가니까 진해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함수는 값을 반환할 수 있다. 자, 얘는 뭔지 잠깐 보면 이 부분이에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아까는 문자를 인수로 보내는 거. 이번에는 보세요. 우선 제가 주석 처리한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함수 호출은 함수 이름과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름과 인수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인수가 있지요. 에어리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에어리어라고 하는 함수 정의한 부분으로 넘어갈 거고요. 가로 안에 5는 뭐예요? 실인수, 실질적인 값. 5를 어디로 들어가요? 5가 정의한 부분의 매개 변수로, 즉 레디어스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 변수에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절트는 3.14 파이 r 제곱, 얘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예제가 되죠. 즉 에어리어라고 하는 함수는 원의 면적을 계산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3.14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r 제곱,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거듭 제곱이 잠깐 나오는데, 자, 우리 별표 에스터리스크가 2개면 거듭 제곱입니다. 레디어스에 5가 들어가고 거듭 제곱을 사용을 하면 5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5라고 하는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3.14 곱하기 25라는 값이 계산이 되면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위에 있는 예제랑 잠깐 차이를 보면 위에는 프린트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출력을 하고 끝난 거고, 이번에 보는 거는 함수 정의하는 데서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그 반환해준다라는 거는 호출한 곳으로 값을 되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돌려준다. 그럼 보세요. 리절트에 78.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요. 여기서 프린트 리절트 하면 여기서 출력되고 끝나는 거고,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return은 값을 반환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호출한 곳으로 값을 전달할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return, 결과값, result. 그러면 result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요?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호출한 곳, 에어리어 호출해서 얘의 값은 리절트에 저장이 되니까 요 리절트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라 변수에 값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프린트 리절트 하면 78.5가 출력이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호출을 해서 리턴 키워드에 의해서 넘어오는 반환값,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해당 변수 출력해도 되고, 한 줄에 할 수 있죠. 호출하는 동시에 출력까지 하는 거예요. 에어리어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실인수에는 5를 집어넣으면 5가 반지름 레디어스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면 그 계산된 값을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호출하면서 출력을 하거나, 또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호출해서 넘겨준 값, 계산돼서 온 값을 리절트에 저장을 시키고 리절트를 출력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요거 정리를 하면, 함수는 값을 반환할 때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그럼 얘네를 다 정리를 하면, 함수는 정의할 때 def 키워드 쓰고 함수 이름을 쓴다. 함수 이름에는 가로는 무조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콜론. 자, 다음에 실행될 문장들이 기술이 된다. 함수는 A라고 가정을 합시다. A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한 거고, 이 A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즉 실행하려면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호출은 함수 이름으로 한다. 이게 가장 기본.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인수는 실질적인 값, 가로 안에 쓰는 거고, 이 인수는 정의한 부분의 매개 변수에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한 부분에서 들여쓰게 된 값들이 문장들이 실행이 되고 호출한 곳으로 값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값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예제에서는 함수의 인수가 하나인 경우 우리 반지름만 넘겨준 경우가 됐고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입력을 전달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예제예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계산해서 55라고 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죠. def 키워드,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니 반환되는 값이 있을 거고요. 함수 호출하면서 출력하는, 실행 결과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얘를 실행을 하는 순서대로 보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실질적인 값, 인수가 두 개가 갑니다.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 정의한 부분에 1은 A에 10은 B에 들어가는 거죠. 순서대로 들어가요.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인수가 하나일 때는 매개 변수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인수가 두 개일 때는 매개 변수도 두 개. 즉 호출할 때 인수가 하나면 정의할 때 매개 변수 하나. 개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호출할 때 인수가 두 개면 정의할 때 매개 변수도 두 개가 돼야 되고요. 순서대로 들어가요. 1이 A로 10이 B로 이렇게 대입되는 거예요. sum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이렇게 A에는 1이 들어가고 B에는 10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어떤 값을 계속 누적시켜서 합을 구하는 변수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문, 자, 변수명 1 range 함수 나오네요. A부터 B까지 돌아가면서 합을 구하는 거죠. 즉 뭐예요? 1부터 A가 1이 들어가고 B에 10이 들어갔으니까 10까지 1부터 10까지 sum은 sum 플러스 I 1부터 10까지 합을 계산을 하고 그 합을 return 해준대요. return은 호출한 곳으로 결과값, 요 sum이라고 하는 걸 반환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sum, 즉 55라고 하는 값이 프린트가 돼서 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수명 하나 만든 다음에 프린트한 다음에 그 변수를 출력을 해도 됩니다.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아랫부분은 자, 지금 요 코드와 요 코드의 차이는 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코드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실질적인 값, A에 들어갈 값, B에 들어갈 값을 그냥 정해준 거예요. 1하고 10이라고 하는 값을. 아래 소스 코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가 입력한 첫 번째 수부터 두 번째 수까지의 합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두 번째 수가 지금 첫 번째 수보다 더 크다라는 거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예제를 입력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인풋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정수 num1, 두 번째 정수 num2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럼 호출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호출할 때 함수 이름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실인수라 그랬어요. 실질적인 값.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내줄 값은 뭐예요? 첫 번째 입력받은 num1 값과 두 번째 입력받은 num2가 실질적인 값이 되죠. 그럼 호출할 때 num1, num2로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num1의 값이 A로, num2의 값이 B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함수의 형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부터 볼까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 더하기 두 번째 수, 이렇게 얘를 계산하는 함수가 되네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정의를 이렇게 해놨고요. 얘는 보시면 합을 누적하는 변수 0으로 초기화를 했고 V1, V2를 더해서 리절트가 나오면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을 반환을 해준다. 요거죠. 그러면 요거 실행되는 순서는 호출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호출할 때 인수를 호출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인수는 정의할 때 매개 변수의 수와 일치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 실질적인 인수도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100, 200.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100이라는 첫 번째 인수가 V1에 들어갈 거고 200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인수가 V2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죠. 여기는 100이 들어가고 V2에는 200이 들어가요. 호출을 하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적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리절트는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V1, 아까 100이 들어가 있었고 V2는 200이 들어가 있으니까 300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호출한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합. 얘는 프린트 함수 써서 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거 봤으면 왼쪽 거는 얘를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매개 변수가 지금 두 개.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함수고 이 매개 변수의 실인수값 100과 200이 들어와서 두 개를 더해서 두 개 더한 값이 반환값, 리턴 키워드에 의해서 반환이 되고 이 반환되는 값은 호출한 곳으로 돌아간다. 자, 이번 예제는 터틀 그래픽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함수는 이 부분이죠. 함수 정의한 부분. 자, 호출,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니까 자, 호출한 부분. 사각형을 3번 그리네요. 그러면 호출이 3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 정의 부분. 이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는 정의만 한다라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행을 시키려면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함수 호출은 이름으로 호출한다. 스퀘어라는 함수는 렌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을 포문으로 돌리면서 for i in range 4 즉 4번 반복을 해요. 뭐를? fd 이 렌이라는 값은 뭐예요? 이동거리네. 앞으로 전진할 거리를 받는 거예요. 90도로 꺾어서 그럼 뭐예요?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정의만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사각형을 만들려면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해야 되고요. 가로 안에 호출할 때 실인수가 들어갑니다. 100이라고 하는 인수가 들어가면 얘는 스퀘어 함수의 len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fd 100 100만큼 움직인 다음에 90도로 꺾고 100만큼 움직이고 90도 100만큼 90도에서 사각형이 그려지죠. 필요할 때마다 함수 이름으로 호출만 하면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된다. 자, 잠깐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변수는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수는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뉠 수가 있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가 되고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선언되는 변수예요. 말 그대로 지역 변수는 그 지역,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선언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생존 범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1이 있고 함수 2가 있고 함수 1 안에 a는 30,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면 얘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수 2에서는 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 선언이 되기 때문에 함수 1에서도 함수 2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형식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a는 10, 함수 외부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얘는 전역 변수예요. 함수 1 안에 a는 20이 지금 선언되어 있죠. 얘는 뭐예요? 이 a는 지역 변수입니다. 즉, 요 a는 함수 1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보세요. 함수 1 a는 20, 프린트 a 하면 요 안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가 20이니까 이 20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돼요. 자, 함수 2에도 프린트 a가 있어요. 자, 얘는 전역 변수의 함수 2에서는 출력되는 게 전역 변수 a는 10이죠. 여기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변수가 이렇게 있죠. 자, definition num1이라고 하는 함수와 num2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num1이라고 하는 함수와 num2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역 변수, 얘는 전역 변수죠. 함수 외부니까. 자, 얘 실행되는 순서는 어때요? 호출을 먼저 num1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해요. num1이라고 하는 함수 정의한 부분으로 갑니다. a는 20, a라고 하는 지역 변수 print a. 요 함수 자체에서는 요 변수 사용할 수 있으니 a는 2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돼요. 이번엔 num2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num2 함수 정의한 부분으로 가고요. print a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요. 이때는 전역 변수를 출력을 해요. 그럼 a는 5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요 A20은 얘는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num2에서는 얘를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외부에서 전원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아까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를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아까 앞에서 num1이라고 하는 함수와 num2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num1에는 a는 20 이렇게만 있었죠. 그럼 얘는 num1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어서 얘는 지역 변수였어요. num1이라고 하는 함수의 print a는 20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예제에서는 얘가 지역 변수였지만 이번엔 보세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해당 변수 앞에다가 써주면
이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얘는 이제 전역 변수가 돼요. 전역 변수는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다른 함수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 돌아가는 거 잠깐 봅시다. 자, 넘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정의한 대로 가서 a는 이제 전역 변수예요. a는 프로그램 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전역 변수가 된 거예요. a가. 자, a는 20이에요. 프린트 그럼 2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요. 자, num2도 프린트 a를 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얘가 돌아갈 때 a라고 하는 지금 전역 변수에 5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num1을 호출을 해요. num1을 호출을 해서 넘어갔더니 a가 전역 변수로 글로벌 키워드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a 값은 이제 20이에요. 50이 아니라 20이 되는 거예요. 프린트 a 하면 20. num2도 프린트 a 하면 전역 변수 a에는 20이 들어가 있으니 2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게 지역 변수를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선언을 해주면 전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디폴트 인수와 키워드 인수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는 실인수 실질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디폴트 인수부터 잠깐 볼 거예요. 함수의 매개 변수가 기본 값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위에 있는 코드부터 잠깐 보세요. 그리트라고 하는 지금 함수를 정의를 해놨는데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name과 message.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려면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실인수가 하나입니다. 그릿 콩이, 그릿 반가워. 둘 다 호출하는 부분이 지금 하나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이 되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함수 호출할 때 인수, 함수 정의할 때 매개 변수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 그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도 매개 변수가 두 개여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만 하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럴 때 호출할 때 인수를 하나만 써도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디폴트 인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이 소스 코드 보시면 name, message 두 개의 매개 변수 중에 하나를 지금 보시면 기본값을 준 거예요. message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반가워라고 하는 값으로 디폴트 값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만약에 그릿 콩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name에 콩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메시지에는 이 디폴트 값인 반가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녕, 콩이, 반가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두 개를 다 썼다. 원래대로 인수를 두 개를 다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쓴 인수, 호출할 때 쓴 인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임에는 콩이, 메시지에는 사랑해가 들어가요. 안녕, 콩이, 사랑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 인수를 동일하게 두 개면 두 개를 썼을 때는 호출할 때 쓴 인수값이 그대로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호출을 할 때 인수가 하나일 경우,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하나일 경우에는 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지금 들어가게 돼요. name, 콩이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수가 따로 없으면 요 디폴트 인수로 지정한 얘가 들어가서 안녕, 콩이 반가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디폴트 인수예요. 자, 이번에는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볼 거예요. 키워드 인수는 인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지금 칼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매개 변수가 x, y, z예요. 그러면 인수도 3개가 돼야 되죠. 인수도 3개가 되는데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칼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이거. 매개 변수가 3개며 인수도 3개 하면 5가 x로, 9가 y로, 2가 z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x의 값, y 값, z 값을 실질적으로 명시, 내가 지정을 해서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z는 2, y는 5, x는 9 이런 식으로 키워드 인수를 사용해서 명시를 해주면 x, y, z 인수의 값, 인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서 5, 9, 2 하면 인수만 써줬을 때는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게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인수가 두 번째 매개 변수, 세 번째 인수가 세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요. 얘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고 아예 x에다가는 9값, y에는 5값, z에는 2를 대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줄 때는 x, y, z의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의 경우를 혼합하는 경우예요. 즉 위치 인수, 원래의 위치대로 하는 2만 써도 되고 인수값만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랑 이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키워드 인수보다 우리 원래 쓰는 인수, 위치 인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얘가 먼저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2는 x에 y는 3, z는 2가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3, z는 2,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혼합이 될 때는 얘를 위치 인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세요. 반항값이 없는 함수. 우리 아까 앞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함수를 정의를 할 때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주는 결과값, 반항값이 있는 거고 함수를 정의할 때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으면 반항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function2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얘는 반항값 없는 함수 실행,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순서가 function2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을 하고 호출을 하면 정의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얘 출력되고 끝나는 거죠.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함수 정의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반항값이 없어요. 출력하고 그냥 끝. return 키워드가 있으면 반항값이 있는 함수. return 키워드가 없으면 반항값이 없는 함수. 그럼 이번에는 반항값이 있는 함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가 다 한번 보세요. 다 스퀘어예요. 스퀘어. 제곱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를 지금 제가 예제로 지금 둔 거고요. 잠깐 보세요.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 첫 번째는 매개 변수 하나. 그러면 인수도 하나. 두 번째 스퀘어는 매개 변수 2개. 그러면 인수도 2개야 되고 그 차이예요. 밑에 있는 애들하고는 차이는 뭐예요? 위에 있는 소스 코드는 실인수를 직접 지정을 해준 거고 아래에 있는 코드 2개는 input 함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을 받은 그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씩 잠깐 보면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펑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놨고요. 얘는 리절트가 100, 그 100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 반환을 해주는 예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펑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먼저 하면 펑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리턴 키워드에 의해서 리절트라고 하는 값이 호출한 곳, 즉 합에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 실질적인 인수 5를 지금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5가 n, 매개 변수로 들어가면 5 곱하기 5, 25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아래는 실인수 값을 직접 대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으니 스퀘어 함수 호출할 때 실인수의 실제적인 값 num에 들어가 있으니까 num, 이 num이 n으로 들어가서 5 곱하기 5, 25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옆에 거. 이번에는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 내 num1과 num2 두 개를 받죠. 그래서 2의 3승 이렇게 되겠지. 자, 스퀘어 함수로 호출하면 2가 num1에 3이 num2로 가요. 자, 리턴 키워드에 의해서 어떤 값이 반환이 돼요? num1 2. 자, 히스터리스크 두 개면 거듭 제곱 2에 3승이 들어가는 거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요. 아래 예제도 위에 있는 예제랑 동일한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실제적인 값을 입력을 받아서 n1, n2 입력받은 실질적인 값이 n1, n2에 있으니까 얘를 스퀘어 함수에 정의한 부분으로 즉 num1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엔 n1 첫 번째 정수 4가 들어갈 거고요. num2에는 두 번째 정수 2가 들어갈 거예요. 4 곱하기 4 16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스 키워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실행한 결과 돌려줄 게 있을 때는 우리 리턴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돌려줄 게 없을 때는 리턴문을 생략을 합니다. 함수를 구현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진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만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얘가 없고 def 진 가로 콜론 F5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여기 잠깐 보세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여쓰기 된 문장들이 아직 없어. 이 상태로 그냥 F5번을 누르면 오류가 발생이 돼요. 이럴 때 내가 이름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은 나중에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패스를 사용을 하면 요 내용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내용이 없으면 오류가 발생이 되지만 패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 이 상태에서는 F5번 눌러도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진이라고 하는 함수에 내용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f문. 자, if 조건식. 자, true가 뭐예요? while문에서 나왔을 거고 이 true 조건식이 true면 무한루프에 빠져 계속해서 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if true 콜론 하고 F5번 누르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을 내가 나중에 써야겠다라고 하면 패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while문도 마찬가지예요. while true 조건 만들어 놓고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들을 나는 나중에 기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패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